얼마 전 한국에서 공개한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 성공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군사무기 매체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텔스 형상을 가진 4.5세대 전술기를 자국의 힘으로 직접 개발하는 건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세계에서 손꼽히는 극소수의 강대국들만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처럼 무기 개발 과정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국가와는 다르게 영상 매체와 뉴스를 거쳐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의 첫 번째 초음속 비행과 엔진 시험, 이륙 시험 등 테스트 과정들이 세계 언론에 공개해버리자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언론 중 일각에서는 해외 수출 홍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밀하게 촬영된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그동안은 KF-21 전투기는 최첨단 무기이기에 한국 공군이 시제 비행 공개를 자제해왔지만 이번에 초음속 비행이 성공한 계기판까지 확정적으로 보여주며 미국산 F-35 전투기나 도입하자는 등 KF-21 전투기의 개발을 일방적으로 비난했던 무리들을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주장은 폐기처분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옆나라 중국 역시 압도적인 한국 공군의 초음속 비행을 CCTV와 국영방송 등 대대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는데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나 과소평가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전혀 아니었기에 꽤나 충격을 받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영국 군사 언론에서는 한국 공군의 수준을 세계 5위로 평가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군사 언론은 특히 KF-21 전투기에 장착된 미사일 무기체계들을 주목했는데요. 이것은 즉슨 테스트 기체 수준이 아닌 곧장 전투에 투입이 가능한 군배치용 기체로 순식간에 거듭나려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최대 8발까지 장착이 가능한 미티어 미사일 혹은 한국형 미사일을 탑재한 뒤 보람의 전투기가 편대 비행하며 멀티런칭 시스템을 통해 최대 8대의 적전투기들을 포착 시 순식간에 격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언론의 발언처럼 머지않은 2026년 한국 공군의 편대에는 자랑스러운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까지 공군 대열에 당당하게 합류하겠군요. 이에 대해 중국은 꽤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를 대대적으로 방송하며 한국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는데요. 중국 매체 신화국제군사평론은 한국 공군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공군력을 넘어섰다고 말해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패닉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매체는 몇 가지 이유를 들며 한국 공군이 왜 일본 항공자위대의 공군력을 뛰어넘었는지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 꽤나 논리적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방송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5세대 전투기 이외에도 한국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국산 스텔스 전투기 KF-21의 개발을 추진하였다고 말하며 항공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의 공군력은 이미 일본 자위대보다 공군력이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한 중국의 군사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주력 전투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우위에 있나 다수의 예상과는 다르게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매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전쟁은 하지 않지만 미국만 빼고 볼 때 한일 관계에서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으며 언제 어디서 교전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전이 벌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들여온 전투기로 싸우게 될 텐데 그 규모와 힘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기의 규모로 본다면 한국 공군이 40대의 F-35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 항공자위대가 147대의 F-35를 보유할 예정이어서 일본이 계획대로 F-35를 이상 없이 구매한다면 일본이 규모에서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존 최강이라고 불리는 5세대 전투기를 일본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체는 아이러니하게도 몇 가지 이유를 들며 한국 공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일 먼저 F-35의 효율성 문제가 거론됐는데요. 중국 매체에서는 군사위원장이 지적한 F-35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F-35는 1990년대에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하였으나 스텔스 효과 이외에는 기존 전투기와 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중무장이 가능한 F-15가 작전 효율성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마디로 현재에는 스텔스 전투기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많은 수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 공군의 전술 결의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미 공군의 새로운 전술 교류에 따르면 같은 기종끼리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편대를 이루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F-35가 먼저 앞장서서 뛰어난 스텔스 성능으로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적의 표적을 아군에게 보내면 멀리서 엄청난 화력으로 적을 초토화시키는 전술입니다. 한마디로 F-35 스텔스 전투기는 보조하는 역할이고 실제적으로는 F-15를 이용한 화력전이라는 것인데요. 레이더의 발달로 스텔스 전투기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F-15K가 F-15J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 공군기 운용 동향을 볼 때 한국이 좀 더 최신 트렌드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도입한 F-35 스텔스 전투기 성능에 대해서도 같은 기종 같지만 분명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F-35는 전량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미국 공군이 쓰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기체입니다. 반면 일본의 F-35는 초기 4대를 제외한 기체 대부분이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면허 생산한 것들인데요. 이들은 5세대 전투기를 일본 내에서 생산한다며 대단한 자부심을 드러냈지만 도입 비용이 더 증가했고 미국보다 전투기 생산 기술이 떨어져 불량률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개발한 자국산 전투기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KF-21 전투기는 기존 성능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발전을 추구하며 성능 개량을 못해서 안달입니다. 또한 FA-50은 실전을 통해 검증됐으며 앞으로 100대 수출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F2는 수출은커녕 일본에서도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륙하자마자 전투기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타국 항공기에 맞서 긴급 발진에 나섰던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서 이륙 5분 만에 조종석 덮개 캐노피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인 규명에 나선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의 조종석 덮개가 떨어져 나간 건 덮개가 제대로 잠기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캐노피가 잠기지 않을 경우 조종석의 경보등이 켜졌어도 조종사는 확인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정비사 또는 조종사의 잘못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한국이 KF-21의 개발을 완료하게 된다면 실제로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제3국인 중국의 의견으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이 일본의 공군력을 뛰어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공군이 세계 5위의 공군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전투기들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